이제 그 건조할수록, 입안이 건조할수록 네, 감기에 걸리기가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더 취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춥다가 좀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덥다가 막 그런 날씨라서요. 진짜 여차하면 감기 걸리기 쉽고, 또 감기 걸려서 아프고 몸에 열이 나면 아 이것도 코로나인가 막 이러면서 좀 걱정되고 그럴 거라서 좀 평소에 조금 더 요새 같은 때에는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며칠 전에 콧물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감기가 오려고 하나? 그래서 일찍 자고요.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콘택 골드 뭐 그거 하나를 먹고 자니까는 그 다음날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날씨가요. 그 가습기 좀 틀어주셔야 될 날씨예요. 건조하니까요. 저는 잘 때 건조하면 입안이 다 마르고 되게 그럴수록 또 되게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습기도 좀 트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몸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준비물 좀 더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이 라크로스 공 혹은 뭐 마사지 볼 있으시면은요, 지금 좀 준비해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어깨와 골반 가동성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할 건데요. 이 공을 사용해서요, 좀 마사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정 운동을 들어가면 좀 좋아서요. 네, 공을 준비해 오셔요. 있으시면은요. 없으시면은 같이 공으로 마사지 할 때는 잘 보면서 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나 이런 거 구입하셔가지고요. 나중에 그 오늘 배운 운동을 할 때 후에는 공으로 마사지 한 다음에 교정 운동 하는 거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으로 하는 마사지 부문은요, 스쿨 오브 무브먼트 유튜브 채널에서요, 온라인 클래스 재생 목록 보시면은요, 공으로 하는 마사지 제가 수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공으로 몸의 여러 곳대를 마사지해서 풀어주는 거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운동할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 잘 들리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하시고, 제 목소리 보면서 볼륨도 좀 조절하시고, 화면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런 시간이시면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은요, 10시에 시작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그 뭐죠? 타이어가 마사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아, 사와디카 라고 해야겠네요. 네. 저 태국 타이 요가 마사지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한테 이렇게 타이 마사지, 타이 요가 마사지 은사님? 네, 같은 분이 계셔요. 못 뵌 지 되게 오래됐네요. 도트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도트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보고 계시나? 아니면은 인사만 하셨나? 네, 잘 모르겠네요. 사와디카! 네. 크루돗! 사와디카 계시나?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국어를 잘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계셨으면 제가 태국말을 한 걸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좀 얘기하면은, 오늘 그 날씨가 어떤지 뭐 이런 거 확인하다가요.
이런 거 봤어요. 국민체육공단인가? 잘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대한체육회인가? 뭐 하여튼 국가에서 국민 건강과 체육에 관련된 것을 하는 기관이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운동에 관련한 집에서 하는 홈트 해가지고 한 3분짜리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것을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여자 핸드볼 선수가 이제 의자를 활용한 운동법을 한 3분 정도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막 자세도 좋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 운동의 이름이, 그 운동 영상의 이름이 40대 여성을 위한 의자를 활용한 이제 홈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40대 여성만이 꼭 이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턴가 뭔가 운동의 나이대를 좀 고정하는 뭐 그런 거, 혹은 성별을 좀 고정하는 그런 운동법들을 이제 그 카테고리화해서 하는 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뱃살 빼는 운동, 팔뚝 얇아지는 운동,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뭐 가빠라고 그러죠. 가슴 발달하는 거, 뭐 어깨 넓은 남자 되는 법, 이런 운동으로 카테고리를 잡아서 했다면, 요새는 좀 뭐 어떤 여성을 위한 운동, 뭐 어떤 남성을 위한 운동, 뭐 30대, 40대, 뭐 60대 노인,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에 따라서 어떤 운동법이 다를 필요가 꼭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이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노년기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발달기에 있는 어린 아동이라든지, 그러면 확실히 그 적합한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것보다 이렇게 크게 뭐 노년기 혹은 아동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20대, 30대, 40대 나누는 건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이대 뭐 40대,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4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해서 40대 저와 같은 40대 중반 여성이 20대의 남성보다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몸의 상태, 움직임의 상태도 더 좋을 수 있고요. 저처럼 계속 운동을 하고 나이를 먹은 여자와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서만 지내는 젊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죠.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요. 힘이나 어떤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는 충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커다랗게 그 인간 발달 단계의 움직임의 측면에서는 나눠줄 필요가 있지만 성인기에서 꼭 나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어떤 움직임의 차원,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 뭐 골반이 좋지 않은 경우, 혹은 어깨의 가동성이 매우 떨어진 경우, 혹은 뭔가 기초적인 체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 혹은 기초적인 체력은 있으나 좀 더 뭔가 예를 들면 내가 하체 쪽에, 다른 쪽은 참 괜찮은데 하체 쪽에 뭔가 체력이나 힘이 딸린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좀 더 강화해 주는 운동, 혹은 내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무릎을 잘 보존할 수 있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딱 정말 필요한 것을 짚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운동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곳으로 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요, 정말 10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움직이지를 않아서, 너무 운동 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 몸이 참 많이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 10대 청소년 그리고 20대예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회복하는 속도도 무척 빠르고요. 발전하는 속도도 무척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회복력이 좋은 나이대라서 그래요. 저와 같은 나이가 되면 이제 운동을 오래 해와서 운동을 하는 능력이나 운동을 습득하는 능력은 좋기는 한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애 주기에 맞는 어떤 운동의 패턴은 필요해요.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이요. 네, 그런 점. 그래서 제가 잠을 참 많이 잔답니다. 특히 겨울이 되니까요. 잠을 더 많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하튼 어깨와 골반의 가동성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할 거고요. 제가 다시 이것을 해야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스쿨 오브 무브먼트 유튜브 채널에는 안 올렸어서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고 하고 싶을 때마다 보고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잡게 됐고요. 또 이 주제를 잡아야겠다 하고 이번 주에 딱 생각이 든 거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너무 우리 엄마 몸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이 위로 우리 엄마가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시거든요. 여전히 현역이신데 그래서 이 어깨 가슴 위쪽으로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제가 어깨가 팔이 잘 안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엄마가 네가 좀 마사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사지를 좀 해드렸는데 마사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꾸 움직여서 그 움직임의 영역을 다시 회복하고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3가지 운동만 알려드렸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노년이시고 또 운동도 워낙 안 해서 체력도 없고 또 겁도 많아가지고 좀만 아프면 그러고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간단한 3개를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어깨를 하나씩 이렇게 돌리는 거요. 네, 이거 되게 잘 되고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몰라서 정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위로 그냥 통짜로 하나가 되어버려서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시는 거고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로봇. 그래서 제가 이제 견갑골 움직임 이렇게 잡아서 하나하나 하니까 조금 요 정도 나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삼 알았어요. 진짜 내가 말로만 말했던 여기 전체가 하나로 돼서 굳어버린다. 머리를 많이 쓰고 오래 앉아서 일하면. 그런데 우리 엄마를 보고 딱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요. 그래도 우리 엄마 노년에 지금 거의 이제 60 넘으시고 좀 있으면 70 되시는데 그래도 하니까 잠깐 했거든요. 나아지더라고요. 어느 나이대를 관계없이 하기 시작하면 나아집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으면 나빠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공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 있는 분들은요. 공으로 마사지 하는 것부터 같이 시작을 할게요. 없는 분은 어떻게 하나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구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입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쓰는 것은 라크로스 공입니다.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딱한 TP 말고요. 고무예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튕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무 재질로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대는 배송비 제외하고 한 3,500원 정도 떼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요. 자, 그러면은요. 누워서요. 먼저 엉덩이를 마사지 할게요. 자, 왼쪽 엉덩이 아래에다가 공을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자, 왼쪽 다리를 좀 펼쳐서 내려놓고 오른 다리는 구부려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살살살 움직여서 왼쪽 엉덩이 구석구석을 마사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취약한 경우 혹은
가끔씩 내가 정말 막 깊이 입원하고 싶다, 완전 쉬는 느낌, 릴렉스 되고 싶다 할 때는 타인에게 마사지 받는 법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계속 내 몸을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몸을 움직이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지, 능동적으로 해야지 몸은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손길에 내 몸을 맡길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쓰면서 하는 걸 같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몸이 안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몸을 써서 피곤할 때, 근육통 이런 거 있을 때 해주시면 무척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팔베개 하고요. 이제 공이 골반의 측면으로 갔어요. 그래서 골반의 왼쪽 고관절 주변을 마사지 해주세요. 하다 보면 여기가 되게 결리고 빡빡하고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리고 하는데 너무 아프다 이럴 정도로 자극이 큰 분도 있어요. 너무 굳어 있어서.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코로 편하게 숨만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괜찮으면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는요, 허리를 공으로 마사지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허리 밑에다가 공을 넣습니다. 뼈를 마사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있고 척추가 있고 갈비뼈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뼈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사지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느껴보면서 여기가 많이 굳어있네 하는 부분을 마사지 해주세요. 저도 찾았어요. 지금 여기가 되게 많이 굳어있네요. 자, 공 마사지에 대해서 더 구석구석 하는 거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무브먼트에서 라크로스 공 마사지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른손으로 공을 빼서요, 오른쪽 견갑골 둘레를 마사지 해주실 거예요. 네, 어디냐 하면은요, 이 뼈의 이름이 견갑골이고요. 견갑골과 척추 사이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실 겁니다. 자, 오른쪽 견갑골 옆에 두고요. 오른팔은 옆으로 좀 펼치고 몸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목과 어깨와 등이 만나는 곳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줍니다. 평상시에 이쪽이 안 좋은 분들은요, 어깨가 안 좋아, 목이 안 좋아, 등이 많이 뻐근해 이런 분들은 자극이 무척 강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냥 편하게 있고 코로 편하게 숨 쉬고 그러다 괜찮으면 다시 움직여서 풀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 공을 빼서요. 왼쪽 엉덩이 아까 했죠? 오른쪽 엉덩이요. 네. 오른쪽 엉덩이 아래에다 공 넣고 왼다리 구부려서 세우고 오른쪽 엉덩이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세요. 저 운동을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뭔가 근육통 있듯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뭘 했지? 네, 그래서 엉덩이도 구석구석 더 풀어줄 곳이 필요하면 더 거기를 세심하게 해주기. 네, 그 다음에 오른팔을 베게 하고요. 돌아 누워서요. 골반 측면부, 오른쪽 골반의 측면을 마사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바르게 누워서 오른쪽 허리 밑에 공을 넣고 몸을 움직여서 오른쪽 허리를 마사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왼쪽 견갑골 둘레를 마사지 하겠습니다. 왼팔을 옆으로 펼쳐놓고 몸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서 네, 멈추고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공이 두 개가 있다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느냐 하면요, 저는 완전히 붙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 사이즈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리되어 있는 공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척추길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엉덩이 쪽에요, 역삼각형 모양의 천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골 옆에다가 공 하나하나를 서로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서요, 천골 주변을 마사지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허리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흔히 우리가 엉치가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천골,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나 뭐 아니면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창에 천골이라고 쳐보세요. 천골. 그러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이렇게 공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내 사이즈에 맞게 한 다음에 풀어서 좀 천골 주변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기가 불편하신 분은요. 그 다음에는요, 좀 올라가서 이제 골반하고 허리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 부분을 이렇게 공 하나하나 떨어뜨려서요, 내 몸의 사이즈에 맞게 둔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공을 구입하신다 하면 그 뭐죠? 배송료 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한 개 사시고 배송료 내시기보다는
좀 몇 개 더 사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2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또 풀어줄 수 있고, 혹은 몸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요, 네, 척추길 따라서 네, 두고 이렇게 좀 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요, 허리보다 높은 곳에, 예를 들면 내 명치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데쯤에 그 소위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거든요. 척추뼈 있고 옆에 좀 도드라진 근육이 있어요. 역시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척추 기립근 있는 쪽쯤에요. 공을 하나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요. 명치 뒷부분 쪽에 해당하는데, 가슴 뒷부분 쪽에 해당하는데 두면은요. 평소에 내가 위가 좀 좋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돼 라고 하실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때 그 부분에 공을 넣고요. 좀 움직여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멈추고 편하게 숨 쉬면서 있으면 좀 위를 편안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을 빼고요. 누운 상태에서요. 발바닥을 서로 맞대겠습니다. 발바닥을 마주대고, 자, 무릎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발과 내 골반 사이의 간격은요. 그리고 턱을 부드럽게 당겨주고 긴장 풀고, 허벅지 사이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느낌이요. 네, 거기에서 오른 무릎이 천장을 향하게 둡니다.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무릎으로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골반과 허리의 리듬을 찾아주면서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움직일 때 다른 몸의 모든 곳이 협력해서 움직이지만 특히나 골반과 요추 쪽, 네, 골반과 허리 쪽에 움직임이 서로 리듬감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내 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깍지 껴서 허벅지 뒤를 잡습니다. 그리고요, 다리를 뻗어서 발 천장쯤이요. 발목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멈추고, 머리를 들어서 이마, 무릎이 가깝게요. 어깨는 힘 빼고 내려가고,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리 구부려서 다시 발바닥 마주 대고 힘 빼고. 자, 목이 너무 뻣뻣하면 누웠을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턱이 천장을 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턱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목 뒤쪽이 길어지게 최대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왼무릎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아마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러네요.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이쪽으로 돌리는 건 좀 소리가 안 나네요. 가슴 앞에서 멈추고,
손깍지 껴서 허벅지 뒤잡고요. 다리 펴주고 발목 돌릴게요. 반대 방향이요. 멈추고 그 다음 머리 들어서 이마 무릎이 가깝게 내려가고요. 둘, 셋, 넷, 다섯. 다리 구부려서 발바닥 서로 맞대고 힘 빼고 편하게 누울 때는 항상 손등이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되면 어깨가 살짝이지만도 안으로 회전되어 있게 돼요. 그 소위 우리가 등이 굽으며 말린 어깨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어깨가 손등이 바닥에 닿아서 어깨가 안으로 회전되지 않고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아요. 네, 그 상태에서요, 무릎을 서로 모아주고 발 사이는 어깨나비만큼 떨어뜨리고 와이퍼 동작 들어갑니다. 가운데서 멈추고, 자, 그 다음에 발과 무릎을 서로 모아주세요. 자,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주고 오른 다리 할게요. 먼저 발목 돌리세요. 발가락 느낌이 다르죠? 반대쪽으로도요. 아마 좀 더 수월하다 느껴지실 거예요. 멈추고, 그 다음에는요, 고관절을요 안으로 회전시키세요. 그럼 엄지발가락이 안쪽을 향하죠. 바깥쪽으로 회전하세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죠. 이걸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안으로, 밖으로, 고관절을 안으로, 고관절을 밖으로 회전, 안으로 회전, 바깥쪽으로 회전. 고관절 쪽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발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한 번씩 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다리 들었다 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오른다리 잡아주고요. 왼다리를 쭉 뻗어서 바닥에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리 빼고 다시 오른다리 들었다 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왼다리는 바닥에 그대로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 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요, 왼다리 그대로 있고요, 오른다리를요, 최대한 바닥을 훑으면서 옆으로 보내고, 그 다음 쭉 몸 앞으로 보내서요, 네, 쓸어 내리기예요.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구부려서 다시 발바닥을 바닥에요. 자, 왼다리 들어서 발목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고관절 안으로, 밖으로. 고관절 안으로 회전, 바깥쪽으로 회전.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가운데. 자, 왼발가락 끝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다리 내렸다가 들어 올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 양손으로 왼다리 잡아주고요. 오른다리는 쭉 뻗어서 발끝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팔 내려서 손등 바닥에요. 들었다 내리기. 하나, 둘, 오른다리는 최대한 바닥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는요, 다리를요, 그대로 내렸다가, 자, 옆으로 보내고 크게 넘겨서 바닥을 훑고 내려오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돌아옵니다. 다리를 하나씩 구부려서 발, 무릎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요. 무릎으로 멍그릴게요. 반대로요. 요게 허리가 불편하실 때 또 좀 해주시면 좋은 푸는 방법입니다. 멈추고, 자, 양손 무릎에 두고요. 무릎 사이를 서로 넓게 벌려주세요. 네, 요런 느낌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다시 팔은 편하게 두고요. 무릎을 중심으로 발이 웡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둘,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러면 보시면 역시 움직이면서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 리듬을 찾아줘야 골반과 허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하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연습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밖에서 안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또 해볼게요. 자, 다시 허벅지 몸 가까이 무릎 좀 열어주고요. 무릎을 축으로 발끝이 안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예, 요런 느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러면 아마 배가 무척 뜨뜻하고 몸에서 열이 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관절 쪽을 좀 돌려주면서요. 여기도 완전 따뜻하죠. 몸이 내가 움직여서 따뜻해지면은요. 그게 부드럽게 몸을 풀게 하는 몸 안에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열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야 몸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위험해지지 않고 움직일 때 특히 지금과 같이 건조하고 춥고 이런 계절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다시 발과 무릎을 모아주시고요. 허벅지를 가슴 쪽에, 손은 무릎 위에 둘게요. 거기에서 몸 오른쪽으로 굴리고 돌아와서 왼쪽으로. 그걸 좀 반복해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몸 오른쪽으로 툭. 자, 그대로 허벅지를 가슴 쪽 가까이 가져오고요. 오른손으로는 위에 있는 왼무릎을 고정시키세요. 왼팔은 앞으로, 가슴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 바닥이요. 그대로 손바닥이 바닥을 훑으면서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손등이 바닥을 훑으면서 엉그려 내려오기.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는데 어깨 어디선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예리하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지금 어디선가 조직이 부딪혀서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둔탁하면서 내가 뻣뻣해서 당겨서 힘든 느낌이라면 잘 느끼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그렇게 내 몸이 허락하는 데에서 힘 빼고 움직이셔야 돼요. 보면요. 제가 손이 앞으로 갈 때는 자연스럽게 가슴이 앞쪽으로 갔다가 팔이 뒤로 가면 자연스레 가슴이 열리면서 왼 가슴이 천장을 향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팔의 움직임과 어깨의 흉추의 움직임, 견갑골과 흉추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팔이 자유롭지 않고 어깨가 뻣뻣하다 그러면 흉추와 견갑골의 움직임이 너무 왜곡돼서 너무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반엉그려서 뒤에 두고요. 자, 이제 어깨 관절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이 어깨 관절이요. 코로 숨을 내쉬면서 어깨 관절을 안으로 회전시켜서 손바닥 바닥. 그리고 어깨 관절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손등이 바닥. 자, 손은 그냥 결과예요. 원인이 아니라 원인은 어깨를 안으로 회전, 원인은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 이해되셨죠? 어깨에 집중하고 셋, 넷, 다섯. 네, 그대로 내려오고
양손 무릎 반대로 툭. 자,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갖고 오시고요. 왼손은 오른 다리, 위에 있는 다리 잡아주고 오른팔을 그대로 앞으로요. 크게 원을 그려서 손등이 바닥을 훑으며 내려오고 그대로 가슴 앞에서는 손바닥이 바닥을 훑고 몸을 뻣뻣하게 두지 마시고요. 팔이 움직이면서 상체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 그대로 허용하세요. 자, 그대로 뒤로 반원을 그려서 손등 바닥에. 자, 어디에 집중할까요? 네, 어깨 관절이요. 어깨를 안으로 회전시키는 원인이 결과로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원인이 손등이 바닥에 닿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그대로 반복할게요.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그대로 팔 아래로 내려와서 양손 무릎에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툭. 자, 위에 있는 다리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다리를 그대로 아래로 뻗어서 내려줄게요. 네, 그 상태에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생기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이 구부러진 무릎 아래 놓지 않아도 엉덩이가 아래쪽 엉덩이랑 위쪽 엉덩이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가 닿으려면 이렇게 위에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몸이 좀 뻣뻣해서요. 그런 경우에는요, 요렇게 무릎 위에 뭔가 베개나 폼롤러 같은 거를 받쳐줘서 이 공간을 메꿔서 골반이 어쨌든 위아래가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한쪽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위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좋아요. 여기에서 시작. 자, 손등이요. 손등이 닿았고 최대한 팔꿈치를 귀 가까이로 가져가세요. 손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요. 팔꿈치를 위로 귀 가까이. 그렇죠. 손등은 최대한 바닥을 훑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뻣뻣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팔꿈치를 귀 가까이.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뭔가 90도 정도 되면은요. 이제 어깨를 안으로 회전시키세요. 그럼 손바닥이 바닥에 닿죠. 최대한 팔꿈치는 최대한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최대한 있으려고 하고 이제 손끝이 손바닥이 바닥을 훑어서 최대한 몸 허리 쪽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풀어서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 팔꿈치를 귀 가까이. 내려와서 90도 어깨를 안으로 회전, 계속 어깨를 안으로 회전시킨다는 느낌. 풀고 위로. 어깨를 안으로 돌린다는 느낌 계속 가지면서 풀어서 어깨를 안으로 쭉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깨를 안으로, 그리고 최대한 팔꿈치 그대로 있으면서 손이 허리 쪽.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다리 풀어주고 편하게 돌아가서, 혹시 허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리 쪽의 경직이, 특히 허벅지와 골반과 허리가 만나는 쪽의 경직이 더 강했다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이 너무 조여져 있는 분들은 이 자세를 할 때 좀 허리가 풀면 허리가 좀 불편하고 자극을 강하게 받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두르지 말고 네, 이렇게 누워서 좀 쉬었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발 벌리고 와이퍼 동작 좀 해주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무릎 모으고 손무릎이 몸 왼쪽으로 툭.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가 무릎만큼, 무릎 위에 무릎이 있어서 지금은 잘 골반이 맞춰진 편인데요. 얘를 밑에 있는 다리를 쭉 뻗으면 얘가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모양, 앞모양 보시면 느껴지죠? 그러지 않도록 이런 분들은 무릎 아래에다가 폼롤러나 베개나 이런 것들을 받쳐주셔야지 좋습니다. 네, 그래서요, 일단 저는 그냥 되니까 저는 그대로 양쪽 엉덩이가, 즉 가슴이 한쪽 이렇게 쑥 내려오지 않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팔 앞으로 쑥 뒤로 180도. 여기에서요, 자, 위로 팔꿈치가 귀 가까이 그대로 90도, 어깨를 안으로 회전해서 팔꿈치는 최대한 그대로 있고 어깨 안으로 안으로 회전해서 손을 허리 쪽으로요. 풀고 위 팔꿈치 귀 가까이, 아래 90도 되면 어깨 안으로 회전, 그 다음에 팔꿈치 최대한 고정, 손을 허리 쪽으로. 네, 위 아래 어깨 안으로 회전 쭉. 코로 편하게 숨 쉬면서 하셔야 돼요. 숨을 참으면 몸에 경직되기 때문에 코로 편하게 숨 쉬면서요. 특히 힘들 때는 코로 계속 숨을 최대한 내쉬려고 하셔야 돼요. 코로 숨 마시고 코로 숨 내쉬고. 한 번 더요. 마시고 어깨 안으로 회전, 내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풀어서 좀 편하게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자, 지금 했던 것이 어깨 가동성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깨의 움직임은 크게 6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정확히는 상완골, 이 위에 있는 팔뚝 뼈의 움직임은 6개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플렉션이라고 해요. 굴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것이에요. 이걸 외전, abducti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덕션, 내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바깥쪽으로 회전되면 external rotation, 외회전, 안으로 회전되면 internal rotation, 내회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요, 아까 위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면요, 제가 앉아야지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은요, 뒤로 들어 올리는 것을 extension,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이 움직임이요, 6개의 움직임, 위로는 3개의 움직임, 네, 그래서 굴고, 네,
외전, 외전. 그 다음에 신전, 내회전. 네, 그 다음에 안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두시고요. 양팔을 180도로 벌려줄게요. 네, 180도로 벌린 상태에서요, 얼굴은 정면, 천장을 향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어깨를 회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척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느끼면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깨 관절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세요. 그리고 더 바깥쪽으로요. 네. 그 다음에 풀어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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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회전이요. 자, 어깨를 안으로 회전시키면은 허리 쪽, 요추가 바닥으로 꼭 붙고, 그 다음에 흉추와 가슴 쪽에 있는 흉추와 목에 있는 경추가 큰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간다는 걸 보일 거예요. 네. 풀고 반대로 다시 어깨를 안으로 안으로 회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흉추와 흉추 윗부분, 경추 쪽 쭉 펴지면서 허리 요추 쪽에 큰 곡선을 그릴 거예요. 예, 요렇게. 내가 일부러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는 결과, 척추의 움직임은 결과, 원인은 어깨를 회전시키는 것. 이렇게 집중하고 해보겠습니다. 안, 바깥쪽, 안쪽으로 풀어서 바깥쪽으로 마시며 풀고 내쉬며 안으로 마시며 풀고 내쉬며 바깥쪽으로 마시며 풀고 내쉬며 안 마시며 풀고 내쉬며 밖. 3개만 더 할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깨 움직임이 원인이에요. 제 척추가 움직인다고 척추를 제가 일부러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깨의 움직임이 이끌어가게. 풀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뻗고, 네, 오른 발바닥을 왼무릎 위에, 오른팔 구부려서 손목 뒤 베개, 왼손 오른 허벅지, 트위스트 한번 갈게요. 쭉. 오른 팔꿈치 쪽 바라봅니다. 오른 무릎과 팔꿈치가 서로 멀어지게 최대한. 그리고 코로 편하게 숨 쉬세요.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로요. 네, 천천히 돌아오고. 자, 그 다음 그대로 몸 왼쪽으로 돌려서 바닥을 짚고 일어나 앉겠습니다. 바닥에서 뭔가를 많이 했더니 막 머리가 정신없어졌다면 저처럼 머리를 좀 정돈을 해주실게요. 머리도 쓱쓱 넘겨보시고요. 이렇게 네,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씩 구부려서요. 네, 몸 앞에 수카사나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여기에서 어깨를 하나씩 돌려볼게요.
척추는 축으로 그대로 있고 하나씩 네. 뭔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네, 그렇게 부드럽게 풀릴 수 있게요. 최대한 긴장 풀고 편안하게요. 요새 미세먼지가 있어서 가끔씩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또 찬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거치니까요. 달리는 거, 달리기에도 또 너무 힘들지 않고 좋은 날씨이기도 해요. 그런데 달릴 때, 네,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잘 달리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어깨 돌리기 있죠? 부드럽게. 이거를 좀 평소에 많이 해주세요. 보시면 제 머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척추, 머리에서부터 척추 그 자리에 있고요. 최대한. 그 다음에 견갑골이 사실 위, 아래, 앞, 뒤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깨로 돌리려고 하면 딱딱해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견갑골이, 오른쪽 견갑골이 들린 거고요. 이렇게 뒤로 보내면 견갑골이 안을 향해서 조금 모였다가요. 이렇게 하면 견갑골을 아래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을 벌려서 위, 모아서 아래예요. 사실 견갑골의 움직임이 좋아야 우리가 달리기 할 때 팔을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움직임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혹시 밖에서 달릴 때 한번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좋아요. 잘 달리는 분은 상체가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이에요. 근데 너무 뻣뻣하면요. 이렇게 움직여져요. 어깨는 완전 로봇처럼 굳어있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 딱딱한 몸 전신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딱딱함의 단절 때문에요. 부상을 일으키거나 쉽게 피로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즉 몸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쌓여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는 격한 운동을 나이 먹어서도 죽기 전까지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에 그 위험 요소가 덜 쌓이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쌓였어도 그거를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없애주고 회복시키는 게 저한테는 무척 중요하거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척 신경 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달리고 싶은 분들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많이 뻣뻣하고 어깨 안 좋아 이런 분들도 체크 포인트로 무척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과 어깨와 견갑골과 팔과 등과 가슴이 하나로 그냥 뭉텅이로 로버트처럼 굳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어깨가 들려서 벌어졌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깨가 모아지면서 내려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 수영을 할 때 좀 부드럽게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당연히 이거 되셔야 돼요. 수영도 이거 할 때 머리가 같이 움직이면 잘못된 거, 머리 그대로. 수영할 때도 얘 그대로 있고 그대로 반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고요. 또 내가 턱걸이를 하거나 클라이밍을 하거나 그럴 때도 당연히 어깨의 움직임이 좋고 광배 등이 잘 쓰여야 부상 없이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돌릴게요. 어우, 목에서 맞구나. 뚜두둑 뚜두둑 하네요. 자, 이때도요. 목을 돌리려고 하면 이렇게 코로 원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어지럽기만 해요. 코로 원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요. 이 목의 정말 아랫부분이요. 몸과 붙은 부분. 이 부분에서 움직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턱을 내려주고요. 그렇죠? 최대한. 그렇다고 막 힘주어서 내리진 마세요. 그냥 힘 빼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요. 귀가 최대한 어깨 쪽으로. 자, 귀가 어깨 쪽으로예요. 어깨가 귀 쪽이 아니라요. 귀가 어깨 쪽. 안 닿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쪽을 이완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요. 이완, 앞쪽 이완돼서 머리를 뒤로 보내는 거고, 이제 오면 옆쪽이 이완돼서 가까이 오는 거고, 요 각도는 대각선 쪽,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목에 귀가 이완돼서요. 아셨죠? 할게요.
머리가 뒤로 갈 땐 숨을 마시고 코로, 내려올 때는 코로 숨을 내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네, 멈추고 머리를 들어서 목 바르게 손끝을 어깨 위에 올려볼게요. 크게 돌려봅니다. 이때도 팔꿈치가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원이죠. 몸 가까이서 서로 붙는다는 느낌으로 가서 올리고 서로 최대한 멀어지면서. 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할 때도 최대한 팔꿈치 멀어지고 최대한 가까워지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요렇게 지금 돌리는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으면 되게 막 이렇게 힘들어져요. 팔꿈치가 작은 원을 그려요. 팔꿈치가 큰 원을 그릴수록 견갑골과 이 어깨의 가동성들이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다는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내가 고관절의 움직임, 그래서 골반의 가동성, 허리와 골반에 협력하는 움직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는요, 다리를 구부려서 세워보시고요. 그대로, 자, 손을 바닥에 짚지 않고서도 내가 와이퍼 동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고관절에 회전하는 그 가동성과 그 다음에 허리와 골반이 협력하는 것과, 네, 척추가 보시면은요, 내가 골반이 움직이지만 척추가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런 느낌이요. 이게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할 때만 허리가 이렇게 둥글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럴 때 나는 그럼 이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좋은 움직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요, 나빠질 일밖에 없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장애의 정도라서 영영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처럼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일만 있습니다. 즉 이렇게 노력하면 좋아질 일, 그리고 정말 어떤 장애적인 구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안 대고 하기 힘들면 손 바닥에 대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되고 하다가 잘 안 되는 데에서 약간 도움 받고 하고 괜찮으면 손 떼고, 도움 약간 받고 하고 손 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차 손을 바닥에 대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고 단순한 동작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 단순하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정말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몸은 계속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인기에 이르는 분들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늙어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그럴 거예요. 좀 곱게 늙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 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는 곱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써주시고 좋은 움직임이 여러분들을 잘 나이 먹게 한다, 이런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나이 먹게 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침보다는 지금 하늘이 더 파래졌네요. 좀 미세먼지가 허이허이 좀 날아갔나 봐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식사하실 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뵐게요.